이번 시간에는 2014년 5회 공합기능사 필기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합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공기 필터의 공기 여과 방법으로 틀린 것. 공기 여과 방식에는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충돌판이 닿게 해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냉각에서 분리하는 방법, 흡습제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가열하는 게 아니라 냉각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시겠습니다. 유압 회로 내에서 유압 회로 내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밸브는요. 우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뜻은 설정압이 넘었을 때, 설정압을 넘겼을 때 탱크로 귀환을 시켜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 밸브로 사용하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역류를 방지해주는 그런 밸브고, 소렌 밸브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이제 방향을 제어해주는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정량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용기의 밑면적이 받는 압력. 우선 이 대기압과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대기압이 기준이 대기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게이지 압력, 이 부분이 진공 압력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주면 절대 압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정압이 나오는데요. 이 정압이라고 하는 것은 동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요. 이 정압과 동압을 합치면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유체 내부에 단위 면적당 를 지우고 하겠습니다. 작용하는 수직력입니다. 수직력 중에서 유체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정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액체가 채워져 있는 용기의 밑면적이 받는 압력이라고 했으므로 이 정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정압이 되겠습니다. 이 동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반대되는 압력인데요. 압력과 유속으로 유동하는 유체가 막혀진 때 증가하는 압력이 동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압 개념 알아두시고요. 4번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유압 작동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 유압 작동의 점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는요. 내부 마찰의 증대와 온도가 상승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됩니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 압력이 배서 낮아져서 이 빈 공간, 공동이 생기는 건데요. 공동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장치의 파이프 저항에 의한 압력이 증가되고요. 압력이 증대되면서 이 기계 효율이 저하되게 됩니다. 동력 손실이 증대되고요. 손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장치 전체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작동률의 비활성, 응답성이 저하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성 저하되고 동력 손실 저하 커지고요. 열 발생 원인이 되고요. 관내 저항에 의한 압력이 저하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이러한 현상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흡착식 건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선 흡착식 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리카길, 활성, 알루미늄 등 고체 흡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설계와 단서가 성능이 우수하고 최대 마이너스 70도의 전호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제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늄 등을 사용되고요. 마이너스 70도까지 저 있을 점, 도전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제가 압축 공기 중에 수분을 흡착해서 건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냉매에 의해서 건조되면 2에서 5도까지 냉할 때 습기를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흡착식이 아닌 흡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펌프의 그 토출 압력이 높아질 때 최적 효율과의 관계로 옳은 것. 그 최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최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상 그 토출되는 양이 있죠. 토출되는 양 분의 그 실제 토출되는 양을 뜻합니다. 여기서 토출 압력이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동력을 구할 때 그 압력과 그 유량을 곱한 값으로 이제 우리가 펌프의 동력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동력이 이게 일정하다고 했을 때 우선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공급량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토출량이 그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토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최적 효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복동 실린더의 미터아웃 방식에 의한 속도 제어 회로는 미터아웃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배출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 2번이 되겠습니다. 공급되는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미터인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4번 같은 경우에는 미터인과 미터아웃을 모두 사용한 거네요. 9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회로를 보시면 이 밸브는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가 해주는 역할은 그 주 회로의 설정 압력보다 그 압력을 낮춰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밸브인데요. 이거 감압 밸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용접 실린더가 되겠네요. 고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압력 3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3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를 받고요. 이 용접 실린더는 여기서 이제 압력을 강압 밸브에서 설정한 그 압력대로 그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연 약화를 방지하는 회로. 이것은 카운터 밸런스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없으므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자유 방지하는 그 자연 약화를 방지하는 회로가 아니고요. 강압 밸브 설정 압력은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보다 낮습니다. 무조건 낮아야 되죠. 최고 압력 설정은 릴리프 밸브에서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용접 실린더와 고정 실린더 순차제를 위한 회로. 이건 시퀀스 밸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시퀀스 밸브가 아닌 강압 밸브가 사용됐죠. 용접 실린더 공급되는 압력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낮게 하기 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기압 회로에서 압축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밸브로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체크 밸브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역류 방지하는. 다음에 1번이 됐고요. 시퀀스 밸브는 순차적으로 제어할 때, 셔틀 밸브는 자 오어 밸브죠. 오어 밸브. 급속 밸브는 이제 속도를 증가시켜 줄 때 빠르게 배기 속도를 늘려줘서 그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다음 중 공기압 장치의 기본 시스템이 아닌 것. 유압 펌프는 유압 장치죠. 유압 장치. 나머지들은 공압 장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압력 80, 유량 25인 그 유압 모터에서 발생한 최대 토크. 여기서는 공식이 있는데요. 자, 2파이분의 그 유압 모터 1회전당 배출량 곱하기 압력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그 3.14 곱하기 100분의 30 곱하기 80이 되겠네요. 여기 1회당 그 배출량은 30cc per revolution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82kg 중 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들어가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13번입니다. 자, 공기 압축기를 작동 원리에 따라 분류할 때 용적형 압축기가 아닌 것. 용적형 압축기가 아닌 것은
여기 지금 용접형과 터보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터보식의 원심식과 충류식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류식 나와 있네요. 1번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유압 시스템의 최고 압력을 설정할 수 있는 밸브, 뭐 릴리프 밸브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 너무 높지도 않아야 되고요. 낮지도 않아야 됩니다. 동력 손실이 증대되는 것은 이제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찰 부분 마모 증대가 되는 것들은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부 누설 및 외부 누설 같은 경우에는요, 점도가 낮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노이나 부식 발생의 억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점도가 유지될 때 억제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공합 센서로 검출할 수 없는 것. 공합 센서로는요, 물체 있는 점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위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향 변이도 알아낼 수 있죠. 하지만 재질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의 핸들을 돌렸을 때 회전각에 따라서 공기 압력이 원활하게 변화하는 특성. 이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압력 조정 특성, 뭐 유량 특성, 뭐 압력 특성, 제한성 특성, 히스테리틱 특성, 릴리프 특성 등이 있는데, 이 압력 조정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핸들을 돌렸을 때 회전각에 따라서 공기 압력이 원활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유량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유료를 조여서 유량 0인 상태에서 공기 압력을 설정한 후에 2차 측 유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하면 2차 측 압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릴리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측 공기의 압력을 외부에서 상승시켰을 때 릴리프 구멍에서 배기되는 고압의 압력 특성을 얘기하고요. 제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의 공기 압력을 일정 공기압으로 설정하고 2차 측을 조절할 때 설정 압력의 변동 상태를 확인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압력 조정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유압 공기압 도면 기호 중에 정사각형 용도가 아닌 것. 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름모를 사용하죠. 마름모 필터 정사각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 교환기도 마찬가지로 마름모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주유기도 마찬가지 정사각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피스톤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을 사용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공기압 실린더의 지지 형식이 아닌 것. 공기압 실린더 지지 형식으로는 푸트형, 플랜지형, 피벗형, 트러니언형, 회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지 형식이 아닌 것은 2번 플랜트형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제어 작업이 주로 논리 제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AND, OR, NOT, 플립플롭 등의 기본 논리 연결을 표시하는 기호도, 이것은 논리도에 대한 설명이죠. 논리도, 논리 회로에 대한 연결을 표시하는 기호도가 되겠습니다. 변이단계 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실린더, B 실린더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전진과 후진하는 그런 실린더의 변이를 나타내는 선도고요. 제어 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오프 표시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온 되어 있는지 오프 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상호 간섭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선도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실린더가 전진 운동을 완료하고 실린더 측에 일정한 압력이 형성된 후에 후진 운동을 하는 경우처럼 스위칭 작용에 특별한 압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밸브는, 여기서는 실린더가 전진 운동을 완료하고 나서 일정 압력이 형성된 후에 후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제어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필터를 설치할 때 체크 밸브를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체크 밸브를 사용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보통 체크 밸브를 사용할 때는 역류를 방지할 때 사용하고요. 이것은 뭐 직렬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네, 여기서는 병렬로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눈막힘의 보완을 목적으로 병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습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조 공기 중량에 대한 수증기의 중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절대 습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습공기 중에 수증기량, 분압과 같은 온도에서 포화 공기의 수증기와의 분압과의 비를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이 개념 알아두시고요. 24번입니다. 공압 밸브의 조작 방식이 아닌 것. 조작 방식으로는 이렇게 인력 조작, 누름 버튼, 레버, 페달, 기계 조작
그러니까 플런저로 하는 것이 있고요. 스프링, 롤러, 전기식 파일럿. 전기식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솔레노이드 뭐 이런 것들. 전자 조작 방식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고요. 수정 조작 방식, 뭐 인력 조작, 파일럿 조작 방식 공합으로 이용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엣지 조작 방식은 공합 밸브 조작 방식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그 3포트 EH 밸브를 연결한 상태의 회로는 어떠한 논리를 나타내는가? 우선은 지금 다 상시 열림이네요. 둘 다. 그러면 조작이 없을 때 이렇게 지금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을 때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그 A에 그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A에서 막히게 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죠. B도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가 있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A와 B에 둘 다 입력이 있을 때 출력이 나오지 않죠. 이것은 어떤 논리냐면 오어 회로의 반대가 되겠네요. 오어 회로 하나라도 있을 때 출력이 나오는 오어 회로의 반대인 노어 논리가 되겠네요. 노어 논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도의 기능. 우선 이것은 스프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동 실린더네요. 단동 실린더. 그리고 3포트 2위치 그 누름 버튼으로 조작하는 누름 버튼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쪽은 이제 자동으로 복귀를 하는 스프링으로 복귀하는 자동 복귀 그 밸브가 되겠고요. 자, 그림 같은 회로도의 기능은 단동 실린더를 제어하는 거죠. 방향제 밸브로 제어하는 단동 실린더 제어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유압 공기압 도면 기호 중에 1.4선의 용도. 1.4선으로 쓰이는 것은요. 보통 주갈로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 사용합니다. 이 포위선이 뭐냐면 그 실기를 보시게 되면 보통 유압 탱크 같은 경우는 보호하기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위선인데 그 유압 시스템을 그 보호하기 위한 케이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싱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이 케이싱 박스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점선처럼 그려놨는데요. 이게 1.4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1.4선으로 이렇게 이게 실기를 보실 때 그 유압 회로도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압 쪽 이게 탱크 쪽에는 이렇게 1.4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꼭 실기 그 유압 회로도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8번입니다. 그 회로 중에 공기 압력이 상승할 때나 하강에 나갈 때 설정 압력이 되면 전기 스위치가 변환돼서 압력 변화 전기 신호가 나타나는 그 기기. 설정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탱크로 귀환시켜주는 밸브는 이제 안전 밸브 릴리 밸브였고요. 설정 압력이 되면 이제 개폐를 해주는 스위치 작용을 해주는 것이 압력 스위치였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작동류의 구기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작동류는 비압축성이어야 되죠. 압축성인 것은 공합입니다. 공합. 비압축성이어야 되고요. 확정은 안정돼야 되고 열을 방치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기름 속의 공기를 빨리 분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유압 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일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오일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오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주유기는 여과를 시켜줘야겠죠. 이물질이 오일 탱크에 혼입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의 그 통기 용량은 그 유압 펌프 돌출량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오일 탱크 바닥면에서 최소 15c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그 탱크의 용량은 장치 내 작동률 모두 저장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 압력, 냉각 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한 작은 것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지문이죠. 이것은 그 오일 탱크의 용량은요, 장치의 운전 중지 중에도 그 장치 내에 작동력 복귀에서 지장이 없을 만큼의 그 크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